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11시간 동안 경기도 연천 지역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간대 서울 도봉구에도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도 그리고 충청 북부에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최대 30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네, 장마 전선에 이어서 태풍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는데요. 곳곳에 지반이 이미 내린 비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비가 더 내리는 거라서 서울, 경기 또 충북 등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잇따라 피해를 만들고 있는 집중호우 상황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장마 전선이 머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위아래 폭이 좁고 좌우로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벽 한때 경기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고 서울과 강원 영서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경기도 연천에 300mm 이상, 강원도 철원에는 29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제천 270mm, 서울 도봉구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경북 북부에도 많은 곳에는 100mm 넘는 비가 오겠고 전북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4호 태풍 하구핏에서 발생한 다량의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장마 전선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구핏은 현재 대만 동쪽 약 20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한 뒤 열대 저압부로 약해지겠습니다. 태풍이 약해지면 더 많은 수증기가 서해를 지나 우리나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내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중부지방 장마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중부지방 장마는 역대 가장 길었던 2013년의 49일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JTBC 이재수입니다. 집중호우로 팔당댐의 방류량이 늘면서 잠수교를 비롯한 서울 도로 곳곳의 차량 통행이 계속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부터 동부 간선도로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전다빈 기자, 잠수교는 어제 오후 5시 27분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도 잠수교의 차량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잠수교에 물이 빠졌다가 다시 차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처 공원의 산책로는 여전히 비에 잠긴 상태입니다.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통제된 건 2018년 8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잠수교의 현재 수위는 6.46m입니다. 어젯밤 7m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잠수교는 출근 시간 내내 차량 통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동부 간선도로의 차량 운행도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 그 밖에 통제되고 있는 도로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서울 전역에선 비가 강한 바람과 함께 그쳤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전후해 시간당 50mm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동부간선도로도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밤새 경기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한강과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강공원과 연결된 반포 나들목도 긴급 폐쇄됐습니다. 한강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추가로 통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여의 상류와 여의 하류 나들목의 차량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강원도 철원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렸어요. 하천의 범람 우려 때문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곳들도 있죠. 네, 철원과 화천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8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철원구는 와수천과 사곡천, 대교천이 범람 우려가 있다며 저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강원 영서에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연천과 파주 지역 주민들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기도 연천군의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찬탄천의 범람 우려로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연천군의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도 높아지면서 연천 파주 지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필승교 수위는 오늘 새벽 4시 기준 5.56m까지 상승했는데 평소엔 0.3m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JTBC 전다빈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도 8명에 이릅니다. 산사태와 주택 피해가 잇따랐고 철길과 도로도 곳곳에서 끊겼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동안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오늘 새벽 6시 기준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8명입니다. 어제 피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충주소방서 대원, 또 단양에서 급류에 휩쓸린 일가족 3명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늘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150곳의 산사태가 일어났고 190건의 주택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급하게 집을 떠나 대피한 이재민은 486세대 818명입니다. 산림청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경북 등 6개 시도에서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높였습니다. 철길과 도로도 곳곳에서 끊겼습니다. 판교와 여주를 잇는 수도권 전철 경강선에서 신둔 도예촌역에서 여주역으로 가는 전동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버스를 투입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을 실어 나르고 내일까지는 선로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토사가 도로로 밀려들어 차량 통행이 중단됐던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 IC에서 대소 IC 구간은 양방향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내일까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4호 태풍 하구핏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까지 유입되면서 장마 전선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비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조금 전 오늘 아침 6시 50분에 레이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쪽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에서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당 5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서 이 앞쪽에 가늘게 만들어진 구름대는 현재 충남 서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뒤쪽으로 넓게 형성된 구름대도 앞으로 1시간 이내에 중부 서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별 특보 상황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그리고 이 충청 북부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또 강원 영동과 충남,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과는 달리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장마 전선이 지나는 곳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밤 사이에 강한 빗줄기가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비를 부르는 가장 주요 요인은 기온과 또 대기 중 수증기량입니다. 이 대기는 기온이 높으면 수증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응결되면서 비로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는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 현재 대기 중 수증기량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같은 수증기량이 들어있더라도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은 호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100에서 200mm 정도인데 많은 곳은 최대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경북 북부에는 100mm 이상 오고 전라북도에도 오늘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많은 곳은 300mm가 넘게 비가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산사태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폭우가 이어진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역대 장마 기간 중에서 제일 긴 장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성 영상을 보시면 대만 동쪽 해상으로 태풍 하구핏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에 중국 푸저 부근에 상륙한 뒤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다량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장마전선을 북한으로 밀어 올려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서 장마가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에선 역대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나는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네,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는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계곡물은 갑자기 넘쳤고 아스팔트 도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들을 토대로 긴박했던 피해 현장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피서객들이 놀던 계곡 평상 쪽으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고 쇠로 된 울타리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찻길 한가운데까지 쓸려왔습니다. 산 큰 데서 물 내려오는 건 다 쓰겠네. 차선 한쪽이 통제되고 산비탈을 따라 빗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물바다로 변한 도로 위에서 자동차는 비상등을 켠 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표지판과 가로등은 위태롭게 기울었고 흙탕물은 논밭으로 계속 흘러들어갑니다. 집 앞마당엔 허리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방까지 흙탕물이 들어왔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대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당에 쌓인 흙을 계속 퍼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가 끊겨 여행객들은 집만 겨우 챙긴 채 황급히 걸어서 숙소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봉화군 한 펜션에서는 불어난 물에 투숙객 30여 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 소식인데요. 이 와중에 남동쪽은 열대성 폭풍으로 서부는 산불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은 플로리다주 해안을 따라 접근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세차게 흔들립니다. 도로 곳곳은 폭우로 잠겼습니다. 카리브해 바하마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이사이아스.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된 상태지만 시속 105km의 속도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플로리다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전력회사는 이번 열대 폭풍으로 약 51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하루 10,0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주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사이아스가 플로리다주를 거쳐 조지아주 해안과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애플파이어는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오전 기준 여의도에 약 30배에 이르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한 채와 2개의 별채가 불에 탔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의 임시거처소가 마련된 상태며 주민 8천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코로나 국내 상황도 보면 지금 여름 휴가철이고요. 이른바 바캉스 감염을 주목해야 할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정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가 되기는 했는데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서울 강남에서 또 나왔는데요. 강원도 홍천 캠핑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방역당국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서울 설릉역 주변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지난달 22일 업무차 카페에서 만나 회의를 한 2명과 자리가 떨어져 있던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 1명까지 총 4명이 감염됐습니다. 감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방문 다음 날인 23일, 확진자는 양재동의 족발보쌈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식당 이용자와 종사자, 그 접촉자 등 5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카페에서 시작해 식당으로 9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음료를 마시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카페 이용자 중 1명은 집단 감염이 있었던 강원도 홍천의 캠핑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페 이용 후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캠핑장을 찾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카페를 잠시 머문 데다 자리도 떨어져 있어 아직까지 연결고리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민간 우주선을 이용해서 우주를 오가는 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달 전에 우주에 갔던 미국의 첫 민간 우주선 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선도 우주 왕복을 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김필규 기자입니다. 먼 하늘 위로 우주선 캡슐이 나타납니다. 4개의 낙하산이 펴지더니 미국 플로리다 바다 위로 무사히 내려앉습니다. As you can see on your screen, we have visual confirmation for splashdown.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이 우주로 날아간 건 지난 5월 30일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62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현지 시간 2일 오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2002년 설립한 우주기업입니다. 머스크 회장은 내년 말까지 민간인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주 탐험에서도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성공을 더 반기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무에 성공한 우주 비행사들에게 감사한다는 트윗을 곧장 올렸습니다. 이번엔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성공하면서 민간인 우주 여행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주말과 휴일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자가 6명 그리고 실종자가 8명입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일까지 중부에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어서 산사태 경보가 곳곳에 내려져 있고요. 한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또 서울에서는 교통이 통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연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 등에서는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밤사이에 또 경기도 쪽으로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됐습니까? 네,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9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경기도 포천 누적 강우량은 194mm, 가평이 166mm, 용인이 152.5mm, 수원이 86mm입니다. 특히 광주와 화성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곳곳에서 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화산 지하차도 침수 때문에 차량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용인시도 처인구 해곡동 국지도 57호선 곱등 고개 구간에 통행을 중지시켰습니다. 평택시는 오전 6시에 포승업 일원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의 대피를 안내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 폭우 관련 소식을 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밤부터 오늘 5일까지 중부 이남 지역에 폭우 중국경보,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 위기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특히 황해 남북도와 개성시, 강원도 내륙을 비롯한 중부 이남 여러 지역에 250mm 이상, 지역에 따라서는 300에서 500mm 수준의 비를 예상했습니다. 방송은 인민 경제 여러 부분에 폭우와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